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제주 들불 축제죠. 그런데 이 축제의 존폐 여부가 9월 중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수기영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의 이따금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따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축제가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었는데 이거 뭐 메인 행사였던 블로키 행사가 바로 축제 전날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산불 방지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소 결정을 한 건데요. 당시 전남과 경북 지역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고 또 산불경보 경계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특별 대책 기간도 지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블로키, 또 광장 소원달집 태우기, 제주 화산쇼 등 불과 관련된 행사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게 참 불을 소재로 하는 것들은 못했고 불을 소재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들불축제 존폐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 들불축제는 1997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시작해서 올해로 26년이 된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사회제인 2000년부터 새별오름에 터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산불에 최근 2년 연속 블로키 행사가 취소되면서 여러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를 달리다 보면 나타나는 제주 서쪽의 상징 새별오름. 그런데 오름 한가운데 2023 제주 들불축제라는 문구가 낙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올봄 나흘 동안 열린 들불축제의 흔적들입니다. 문구에 더 가까이 와봤습니다. 이 글자 아래에는 글자를 덮었던 초록색 비닐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 비닐을 고정시킬 때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못도 남아 있는데요. 축제가 끝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들불축제는 오름을 통째로 태우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름 블로키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이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는데도 강행하려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로키 행사까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행정에서 주로 이제 주도해서 준비하는 행사인데 법률상 위법한 점을 알면서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많은 고민 끝에 올해 16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축제 비용으로 쓰였는데요. 최근에 문체부의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면서 홍보 효과가 높아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들불축제가 취소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까지 들불축제가 진행된 27년 동안 강풍이나 구제역, 코로나 등으로 9차례나 정상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산불과 날씨만이 문제일까요? 새별오름은 주변 다른 오름들과 달리 나무가 없어 민둥산처럼 보이는데요. 매년 오름에 불을 지르면서 억새류만 반복해서 자라는 초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식물들도 자랐던 거죠? 여기가 원래 봄에는 개치가 자라고 가을에는 억새가 자라서 봄에는 노란색, 그다음에 가을에는 하얀색으로 이제 변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개치가 사실 지금 여기 피해 있지만요. 작년과 올해 들불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개치가 사실 지금 새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치는 불을 놓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자라지는 않습니다. 과거 목축을 위해 들판에 불을 놓는 방해 문화를 이어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용한 곤충인 거미새우라든지 또는 토양의 톡톡이류, 기타 응애류 이런 유연 생물들이 불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불이 잘 붙지 않으면 기름을 뿌리기도 했고 볼거리를 늘린다며 화약을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됩니다. 올해만 제주시가 들여온 화약량이 1.2톤에 달했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밭이나 초지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면서 축제라며 예외로 두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제주도에서 바람이 또 많이 불어가지고
좀 불이 넘어가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그런 전통적인 페스티벌이 많지가 않은 건데 사실 요거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좀 기다렸었거든요. 결국 제주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겨우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고 중구난방식으로 찬반 얘기가 오고 가다 끝나버렸습니다. 371명이 참여했다는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의 질문 항목에 환경훼손이나 산불 위험 등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 정당은 7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수기형 정책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탁회의나 공론조사, 시민 배심원제 같은 논의 절차를 거쳐 들불축제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은 수구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수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새별오름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1년 만에 축제장을 완공했는데 예산만 134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마라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주차장을 포함해 대규모 시설이 지어졌는데요. 들불축제가 없어진다면 이곳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도 남겠죠. 전문가들은 불을 붙이지 않는 축제 방식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거기를 꼭 불을 질러야 될 이유는 없어진 거잖아요. 요즘에는 LED 전구 같은 것들, 그 등들이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응도 하고요.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매주 토요일 1,500대의 드론을 띄워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제주. 불 없는 들불축제를 아쉬워하지만 말고 이 시대에 맞는 축제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 이런저런 논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취재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에 축제가 끝난 뒤에 열린 평가 보고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제주시장이 블로키 취소를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축제 이후 평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예. 축제가 끝난 후 2달 뒤에야 지난 한 5월 22일에 자체 평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 위원, 유관기관, 또 제주시청 직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축제 기간 진행했던 온라인 설문조사나 평가 용역을 바탕으로 축제의 경제적 효과나 개선 사항,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내부 자료라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기밀인가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어쨌거나 평가 보고회는 열었는데 내부 자료라서 공개는 안 됐고 결론은 시민들의 몫으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시의 결정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제주 녹색당이 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기형 정책 개발을 추진한 건데요. 예. 조례에 따르면 이미 추진 중인 들불축제 사업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서명부를 이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제주도가 심의회를 열어 정책 개발 방법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제주 녹색당은 지난 4월 도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고요. 제주시는 도민 2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 원탁회의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들여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 참여자 200명은 여론조사 때처럼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참가자를 선정을 해서 다음 달 추석 전에 원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시민들의 생각들을 이제 모아 나가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은 들불축제의 운명이 그렇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탁회의가 열리더라도 결과가 권고안의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탁회의 의견은 얼마나 이제 개발에 수렴을 할지는 제주시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 결정은 10월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주시 입장에서는 들불축제를 지속해야 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강병삼 시장은 이 원탁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안다고 이따금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영리병원 때도 공론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뒤집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고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따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지만 존폐 논란에 휩싸인 제주 들불 축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은 애월이 지역구시고, 애월이 새별이름 있는 애월이 지역구시고. 부순정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신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먼저 두 분 다 그 들불 축제는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의원님은 자주 가보셨죠? 저는 축제를 처음부터 예. 10회까지는 직접 참여를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예. 개근도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셨었고 아무래도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는 좀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근데, 네, 관심 갖고 지켜보기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죠. 1회 때부터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변 분들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있었죠. 같은 축제지만 또 서로 다른 관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그 축제가 치러지긴 했지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됐잖아요. 불을 그렇죠. 놓는. 네. 그 부분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 없는 들불 축제가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사실 그 축제 첫날은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그 첫날 저녁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제주시에서 이제 불 없는 들불 축제를 하기로 했다 하면서 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주민 혼선 그리고 뭐 제주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되게 보는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 축제 직전에 이루어졌던 중지 결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네. 그 전부터 이미 축제는 3월 9일 갑자기 불 없는 들불 축제를 결정했죠, 제주시에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우셨다. 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게 축제라는 게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시장의 재량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마지막 전날, 불 붙이기 전날에 시장님을 만났어요. 이제 불을 이제 못 태우게 됐다. 그럼 오늘 이거 외국인들이 다 많이 왔는데 달집이라도 태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못 태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돌아서서 야 이렇게 소신이 없어서 되겠느냐. 시장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은 그 산하고 관계없이 달집이 그 지역 그 관람객들이 있는 쪽에다가 그 외국인 초청 인사라든지 국내외 인사들을 해가지고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갖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붙여가지고 불을 못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돈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죠. 1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회를 제가 대부분이 지휘하는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이 올 때는 눈도 다 내리고 비가 올 때는 그 비 오는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국내외 그 주인사, 초청 인사들 관리를 했던 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들불 축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안전 문제가 그 당시에 결부가 됐었잖아요. 강원도 산불 문제도 있었고 산림청에서도 그 좀 불을 태우지 않도록 그 지시가 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장이 그래도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정반대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시장님 페이스북을 그 당시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행사 있기 뭐 D-2 해가지고 불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월 6일 날 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3단계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대형 산불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위기가 그만큼 높았던 시기였고 그렇죠. 예, 예.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뭐 되게 긴박하다 긴급 지시에까지 나서기도 했고 행안부 뭐 산림청 이 8개 소관부서에서 다 나서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이렇게 산불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던 시기에 저희가 물론 선출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제주시장님께서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그 고위 공직자께서 예, 또 예. 국가 정책과도 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계속해서 늦춰가는 것이 예. 그리고 불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말은 정말 제주도민들의 감수성과 과연 맞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너무 커서 너무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죠.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예.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짧게 좀 해주실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월대부른 들불축제부터 들불축제가 21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랬죠. 그럼 들불축제, 이 불을 축제를 놓으려면은 중앙하고 절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불을 누가 넣느냐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사전에부터 전국적으로 이 산불 특별 강조 기간이었거든요.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죠. 네. 그럼 그 전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걸 유보시키거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변경을 해야 돼요. 취소는 아니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자, 잠시만요.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냐 말았어야 되냐는 토론이 될 것 네. 같아서 오늘 토론 주제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미래 쪽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정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알겠습니다. 자, 차례차례 좀 가볼게요. 이제 환경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 두 분의 생각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바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죠? 부순정 위원장께서는 이거 폐지하든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환경 훼손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었죠? 그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산불이 계속되는 상황이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해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도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문제 때문에 그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들불축제가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불축제 그렇게 취소되었었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인 뭐 차량을 타고 2022년도 축제는 들불축제를 공개 축제는 못 하고 불을 붙인 건 맞아요. 온라인으로 불을 붙이고 온라인으로 개최한 건 2021년도로 저는 일단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들불축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이번에 저희가 수경 정책개발 글에서 청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도에도 사실은 악천후 때문에 이 들불축제 하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소했냐면 기름을 쏟아부어서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불을 붙였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름을 쏟아붓는다라고 비판이 제기되자 그다음 선택한 방법이 화약을 터뜨리는 방법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2.65톤의 화약을 사용했고 말씀드렸던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면으로 못하고 드라이브인 뭐 차량 400대 정도 놓고 오름을 그때도 화약을 터뜨렸거든요. 약 5,600여 개의 폭죽 사용해서 1,000km, 1,000kg의 화약을 사용했습니다. 운영비만 5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들불축제 예산이 16억 원에서 17억 원이거든요. 요즘에 요 근래 추세가. 근데 그중에 5억 원 가까이를 대기업의 그 화약을 사용하는데 썼다. 저는 이게 좀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석유와 화약을 사용하고 나서 그 잔류물들이 제주의 특성상 그 화약 잔류물들이 토양에 남게 되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중산간에 비도 많이 오는데 빗물을 타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고 그 지하수가 흘러서 또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새별 오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과학적 조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경제적 효과에 항상 이렇게 뒷전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환경 훼손 문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새별오름 그 들불축제장 만든다고 주변에 10년 동안 30번 공사했습니다. 마라도 3분의 1 크기, 축구장 15배 크기의 주차장 뭐 조성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조차 거치지 않은 채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었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과연 이 들불축제가 뭐 친환경적이다라는 이 제주의 이미지에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 알겠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의원님. 우리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좀 우리 공동위원장님께서 어떤 좀 과장된 얘기를 듣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한 말씀 하나하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그 들불 축제의 성과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 이게 정부 지정 축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축제로 지정을 해서 보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답변 드리고 싶고 환경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탄산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까 그 기름을 붓고 있다.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2006년도에는 제가 국제적으로 총과장 당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위해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사람 만들어서 내렸거든요. 그때 2월에 개최될 그러니까 때죠, 그때는. 그래서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신나를 조금 오름에다가 달집을 한 10개 이상 만들거든요. 거기다가 신나를 좀 부어가지고 불도 붙이고 또 그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화약 써본 적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폭죽 있죠. 불꽃놀이. 물론 MBC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불꽃놀이를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5억 들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5억입니다. 근데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2021년도에 제가 한 거 기억에는 저는 5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거 심각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도에다가 항상 얘기를 해요. 들불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조성한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 북군 당시에 다 혈세로 해서 사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들었죠, 100억. 아니 뭐 교환도 하고 그 들불 축제장을 샀거든요. 오름을 목장용지를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게 맞느냐 주차장 문제는 들불 축제와 관계없이 뭐 쓰긴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 리스 차량 차고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쪽에서 이 주차장 수입이 연간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어쨌거나 아까 신나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화석연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썼을 때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신나는 시발성이기 때문에 땅으로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죠.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산가스가 배출되는 건 맞아요. 탄소 얘기하시는 거죠? 탄소는 배출이 되지만은 그게 지하 침투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 지금 제기하는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에 이렇게 위협이 될 정도로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탄산가스 얘기, 탄산만 하는 것만 얘기할 텐데 탄소 문제는 예. 우리가 2시간 정도 한 11,000 평방미터 예. 축구장 한 3.5배 되겠죠. 거기서 이제 불이 2-3시간 붙습니다. 네네. 2시간 붙는데 그 탄산가스 발생량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초지 조성에서 1년간 우리가 탄소를 흡입하잖아요. 예. 초지가. 네네. 그런 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그 탄산가스는 그렇게 환경에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탄소로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있다면 짧게 이번에는. 네, 저희 이건 제가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 기사에 보면 어느 기자분이 그 제주시 담당과 관광진흥과 담당과에 탄소 배출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나요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도민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질문이죠.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지 조성했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배출했다면 예. 마이너스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과학적으로 것이라고 데이터 생각을 조사를 하고요. 해야 되겠지만 그건 없기 때문에 그 탄산 그 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못 되다. 예. 근데 지켜보는 도민들은 그 댓글에도 보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나 소 네. 우리가 탄산가스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소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서 네. 메탄가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거나 또 우리가 그 초지에서 나오는 탄소 흡입, 저장 이런 능력 이런 것들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자, 탄소 자막을 좀 달아주시도록 하고요. 그 환경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중지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위험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불과 관련된 그 위험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축제가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 중단인지 아닌지를 그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들불 축제가 2013년도부터 명칭을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를 창시한 사람을 좀 모욕하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입니다. 그 정월대보름을 떼버리기 때문에 2월까지 끝나야 될 들불 축제가 3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실 그 준비하는 기간에 추우니까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10년 동안 추진할 때도 공무원들이 이걸 좀 늦출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고생은 하지만은 보람은 있다. 근데 3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산불 조심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들불 축제의 문제점이 많다. 이 위험성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제 변동을 해갈 때도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에서 이제 경칩즈음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준비하는 그 과정에 문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도 건조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있어서 좀 옮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준비 문제였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준비하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준비하는 우리 뭐 모든 게 이제 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준비를. 애초에 원래 했던 정월 대보름 즈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은 위험성이 좀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요?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뭐 정월 대보름 기간에 하든 3월에 하든 사실은 그 대규모로 거대한 오름 전체, 산 전체에 불을 놓는 행위 자체는 위험성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산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3월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한 10배 정도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올해도 3월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3월 초까지 200건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이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 산불 위험이 어느 만큼 높다라고 그 위험성을 뭐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규모의 들불 축제 행사를 치르면서 그 산불 위험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소방 인력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뭐 제주도시 인력까지 해서 300여 명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아요. 그럼 이럴 때 제주도 역시 산불 집중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산불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이렇게 소방 인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버렸을 때 다른 곳의 산불에 대한 대응력은 과연 정상적인 대응력이 나올까라는 우려가 제가 생기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산불 예방 기간, 산불 조심 기간을 피해서 해야 된다. 그 앞 단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지나가서 하든지 예를 들면 명칭은 근데 우리 정월대보름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 어떤 제목을 정할 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제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인간이 우리 본성을 작화시키지 않으면 축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후임력과 어떤 진정성이 없으면 축제가 안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이 원장님께서 항상 이거 대규모 축제 때문인데 이 우리 들불 축제장 면적이 불 태우는 그 공간이 11만 평방미터. 우리 그 오름 전체가 몇이냐면은 52만 2천이에요. 거기 20%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면적이 앞에 10만 평방미터, 한 300타 정도 불을 붙인다. 자, 그 위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2009년이었습니다. 그 경상도의 화왕산이라는 곳에서도 억새 태우기 축제를 했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규모죠. 그렇죠. 아주 작은 규모였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역풍이 불어오면서 불길이 그 방화선까지 다 쳐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에게 불길이 막 이렇게 몰려들면서 관람객들이 달려가다가 거기에 있는 이렇게 절벽이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6분이 사망하고 7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뭐 준비의 미흡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가본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부릉지를 태우는 겁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기는 말씀입니다. 부릉지를 태웠기 때문에 절벽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 100% 다르죠. 근데 조건은 다르지만 그 불의 규모나 이런 건 좀 고려되어야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아까 같이 이 면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소방관, 우리 소방관 북군에 소방 파출소, 그냥 소방서가 있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 자그마한 애월 소방 파출소 대원만 가져서도 들불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이 잠시만요. 사람들이 이 들불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금 격화되고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서에서 제주도에 있는 소방관들을 다 오도록 해서 한 건데 뭐 그렇다고 와서 뭐 불 붙였습니까? 뭐 붙였잖아요. 자, 의원님, 자, 본질적에서 자꾸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죠.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좀 조건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쪽에서는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씨가 돼서 좀 좁은 면적에 불을 붙이더라도 좀 확산이 더 크게 될 수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들불 축제 장소는 오름이 하나만 돼 있고 육지는 산맥이에요.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제주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름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 거기서 이제 어떤 들불 축제 컨셉을 가져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위험이 없다. 산불로고는 제가 이 지역 오름 간의 산림 지역과 그 지역을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샛별 오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이달봉이 있습니다. 이달봉이가 85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경에 오름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3.5km, 3.1km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산림지역이고 우리 그 샛별 오름은 순수하게 산림이 아니라 목장 용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지 조성이 전에는 돼 있었지만 초지 조성이 지금 훼손이 돼 가지고 자연 풀이 돋아나는
그런 그 입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강하더라도 예, 더 예, 번질 위험은 그렇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셨고. 관람객들의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봐야 한다는 그거는 문제를 저는 별도로 지적을 관람객들은 네. 왜 이렇게 그 산 앞에다가 한 산에서 한 300~400m 이 거리를 두고 방화선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뒤편으로 방화선이 돼 있고 예, 예. 앞에는 확실하게 그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생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으니까요. 이거 계속 이것만 갖고 좀 안전 문제만 갖고 싸울 수 없는 거니까 다음 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안전 문제 거론도 됐었습니다만은 얘기를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워낙에 사람들에게 인식돼 있는 게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좀 인식이 네.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의 그 목축 문화를 반영해서 전승을 해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기서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또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게 또 그 목축 문화를 제대로 반영한 축제도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궁금한데 이번엔 위원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 목축 문화를 제대로 계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이미 의원님이 해주셨어요. 원래 이 들불축제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였다. 복을 빌고 액을 막는 그런 축제였잖아요, 처음에. 예. 근데 그것이 뭐 행사의 용이성을 위해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다시 경칩 전으로 옮겨온 건데, 그렇다면 이 행사를 목축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지점,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사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중산간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중산간에서 진드기도 방제하고 그리고 뭐 농지도 좀 더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불 놓는 그 전통이 있긴 있었죠. 우리 제주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바람 없는 날, 일정한 날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그 방해불 놓기를 하던 그런 공동체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불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화약, 석유 문제 이런 방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방해불 놓기는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 농법, 1970년대 농약 사용하기 전에, 비료 사용하기 전에 자연과 친화했던 그 제주도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문화였는데,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들불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전통문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알겠습니다. 어렵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주십시오. 올해 들불축제 행사 보시면 그 첫 번째 날 행사였는데요. 삼성혈에서 체화를 해서 그거를 제주시청까지 그 들불을 봉송했습니다. 체화할 때는 선녀 같은 옷을 입은 여성분들이 그걸 체화를 하고 그리고 그 불을 들고 시청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주의 전통 문화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고, 무슨 올림푸스에서 성화 체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윤색됐다. 저것은 거짓이다.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제주도민으로서 조금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의 들었어요. 축제 자체는 전통 문화를 반영한 축제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전통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핑 위원장님 바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북제주군에서 제주도로 통합되면서 완전히 이 축제의 그 미션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전에 무슨 어디 삼성에서 불 붙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를 창안했죠. 예. 창안하신 분이 형님은 향토사학자고 아버지는 풍수지리가입니다. 제주도에서 훌륭하신. 이분이 아버지 형님한테 모든 것을 좀 듣고, 또 일본에도 이런 그 불축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항산 축제도 가보고, 그다음에 독일에 유네스코에 가입된 축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가지고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북제주군의 군민이 축제로 출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속, 아까 방에 있죠. 우리는 어릴 때 그 목장 가둔다는 말이 있죠. 촐랏 가둔다. 네. 예? 그 가시나무도 태웠고 고사리도 태웠고 묵은 풀도 태웠고, 그다음에 그와 해서 진드기도 태우고, 그래서 좋은 풀이 나서 소를 먹일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월대보름이 갖다다 붙은 것은 우리가 무사안녕, 그다음에 좀 나쁜 악으로는 태우고
우리 복을 많이 받자. 예, 그 이런 취지까지는 종합적으로 알겠는데 해가지고 지금의 축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복합적으로 예. 해서 출발을 한 건데 예. 이게 자치단체가 바뀌면서 많이 변형이 됐다. 지금 변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부분에서는 약간 그래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근데 한 가지만 지적하면 안 될까요? 안 되겠는데요. 지금 네. 다른 아니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사실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네. 축제잖아요. 네. 1997년 국제조군 신철주 군수 때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 하나쯤 만들자라고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이고 여전히 20여 년이 지났지만 관에서 어느 관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질 만큼 여전히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한 말씀만 딱 예, 일부만 해주십시오. 당시 이제 뭐 저도 이 직선제 군수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3개 시군 축제 하나씩 만들었어요. 네. 북구는 들불 축제, 네. 제주시는 벚꽃 축제, 서귀포시는 고사리 축제. 왜 이 축제를 만들었느냐? 유채꽃 군잔치가 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건 다른 시도에서 이런 더 큰 축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세계 중에 그나마 국제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이 된 게 들불축제다. 이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좀 정치색을 탈피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두 분 생각은 예전 문화를 제대로 지금 개선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근데 그건 이제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좀 문제의식 등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두 분이 아마 그 제일 크게 맞부딪히는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 부분일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넘기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하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아무리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뭐 그거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주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짚어봐야 할 것은 들불 축제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었나 하는 문제예요. 들불 축제 보러 와서 안 쓸 돈을 정말 쓰고 갔느냐 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간 제주도 의회에서도 뭐 2006년, 2012년 계속해서 들불 축제 경제적 효과가 막 부풀려졌다, 참여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 보고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들불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늘었을까 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봤냐면 최근 들불축제가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죠. 그때 2019년 들불축제가 있었던 당일이 3월 8일인데요. 그날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38,765명이었어요. 들불 축제로 인해서 38,765명.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 3월 15일에는 그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몇 명일까를 찾아봤더니 39,591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들불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은 들불 축제 때문에 평상시에 제주를 찾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이고 그냥 그 현장에 사람들은 많았겠죠. 하지만 그냥 왔다가 들렀다가 들불 축제에 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엄밀하게 이것은 진짜 근거를 가지고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 정월대보름 축제 새별로름에서 하는 게 꼭 축제 기간에만 그 사람을 계산해서는 안 돼요. 파급 효과라는 게. 제주도에 368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한라산이 있고. 여기에 우리 관광객들을 홍보하는 큰 매체가 들불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샛별오름인 경우에는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관광객이 넘쳐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어를 해야 돼요. 네? 그 파급 효과라는 게 그런 것이지 당일 몇 명 왔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일 그 축제 기간에 온다고 해서 많이 오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 특성화가 돼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효과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들불 축제 기간 말고
외국 인사들이 올 때가 있나요? 없어요. 다른 축제, 우리가 7, 80개 축제가 제주도에서도 지역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인사들이 축제 때 초청한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급 효과라는 것은 저는 그 화천 산천어 축제 있죠. 여기가 연간 4, 500억 1, 2월 달에 개최됩니다. 단순하게 축제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죠. 거잖아요. 4, 500억이 예. 되는데 그 비수기 기간에 강원도 전체가 funk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다 안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funk청되고 있고 우리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이 1, 2, 3월이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들불축제가 있다. 어디서 하느냐? 샛별오름에서 한다. 오름이 뭐냐? 제주도에 386개가 있다. 368개가 있다. 이런 오름들을 한번 탐방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국내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급 효과로 봐야지 다른 것을 그 1, 2, 3일, 한 3일 정도 가져가지고 이것을 파급 효과로 계산하면은 맞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예. 2019년도 제주 들불축제 최종 평가 보고서의 경제적 파급 예. 효과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하면요. 예. 그 축제 기간 3일, 4일 동안의 그 축제 효과를 계산하거든요. 관람객 수는 몇 명이었다.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지역민은 1인당 22,100원을 썼는데 관광객은 뭐 15만 원 썼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뭐 기간도 길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30초 경제적 드리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환경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해야죠. 20년 동안 근데 단 한 내가 번도 조사하지 않았죠. 2019년도 이게 그 제주은행 지역산업연구원 그 모형개발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이 자료를. 당시에 2억 그 참가 인원이 28만 2,000명이고 투자 예산은 한 17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망 축제 관광 기금이 1억이 들어왔고 생산 파급 효과는 393억이 왔다는 이런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가 결과가 있어요. 있고. 예.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한국은행 보고서를 다른 보고서를 봤죠. 거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과장은 아니죠. 한국은행에서 과장했다면 큰 문제가 되죠. 예. 제가 마음이 다 조드라져서요, 지금. 말 잘하시는 두 분이 오시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마 이 똑같은 논의들이 좀 수기형 원탁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병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는데요. 아니, 제주시장이 권한이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위임받 도지사의 그렇게 위임받아서 말씀하시면 안 돼도. 제주시장이 지금 위임받아서 주최를 하고 사람인데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건 본인이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해야 얘기한 되는데 겁니다. 이것은 이 한국 그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축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중앙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시는 들어야죠. 내용은 강병삼 시장이 들으면 오늘 굉장히 좀 서운할 말들이 아니, 많이 서운해도 있을 것 관계가 같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시민들이 이거는 200명 넘게 참여해서 원탁회의를 할 아니, 것인데 그러니까 그 그것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자, 수용이 의원님. 아니라 함부로 할 자, 말은 하려면 두 분 이제 원탁회의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중립성을 예.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찬반 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수경 토론회에서 그 안에서 토론들이 다 진행이 될 거잖아요. 토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토론도 글쎄 예. 토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신청을 해놨어요. 토론자로. 예. 그 원탁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찬반 정말 그 어떤 주장을 설득 있는 그래도 그 발언 기회는 줘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주시장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시에 놀라긴 했는데 실질적인 권한 도지사에게 있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이번 저 도정 질문에 제주시장한테 들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굉장히 오늘 뜨겁게 좀 토론을 한 것 같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은 원탁회의에서 충분하게 잘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축제. 하지만 세대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저 과거의 추억이지 기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